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잠시만요.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 Best of Both Worlds, Human Machine Collaboration for Object Annot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네, CBPR 2015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에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 논문의 주제는 이제 제목처럼 이 데이터 애노테이션 관련된 논문인데요. 특히 이제 머신러닝 측면에서 좀 보면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 문제를 풀게 되면은 결국 어떤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 자체가 상당히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어, 어, 뭐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원들이 뭐 직접 툴도 만들고 뭐 해서 이제 직접 수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좀 작업 자체가 되게 코스트도 상당히 크고 좀 귀찮다 좀 이런 느낌들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이 레이블링하는 작업 자체가 되게 불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그런 어노테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어떤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런 컴퓨터 비전을 좀 레이블링이나 이런 어노테이션에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하곤 했었는데 네, 이 논문이 좀 그런 내용이고요. 좀 스케일은 좀 더 크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일일이 어떤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사실 뭐 제일 정확하겠죠. 물론 이것도 좀 가정이긴 해요. 이제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레이블링을 하는 게 정확하다. 이것도 가정이긴 한데, 아무튼 뭐 정확하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근데 이게 너무 비용이 크다면은, 어떤 그런 컴퓨터 비전을 이용을 해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이 휴먼 머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의 좀 기본 인투이션으로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논문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미지 내에 어떤 모든 객체를 다 어노테이션 하고 싶다라는 좀 거창한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되 너무 정확하게 하되 너무 이제 비싸진 않게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컴퓨터 비전의 어떤 결과를 이용을 해서 뭐 어떤 뭐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코스트를 한번 줄여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코스트의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이런 이미지를 어노테이션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사람의 어떤 바운딩 박스 랩을 만든다 하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겠죠. 근데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는 그런 태스크를 할 때 드는 어떤 코스트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RCNN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가지고 미리 이제 좀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런 좀 후보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좀 바이너리 퀘스천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 박스가 사람한테 잘 쳐진 게 맞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더 쌀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이제 개념들을 점점 좀 확장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어, 그 시스템이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인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어떤 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먼저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정확하진 않죠. 여기 뭐 리모트 컨트롤을 찾아냈는데 뭐 옆에도 하나 더 있죠, 원래. 아무튼 뭐 요런 입력을 우리가 받아서 사람들이 유저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거는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건데 요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레이블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요런 이제 이런 태스크를 사람이 수행할 때 컴퓨터 비전의 어떤 결과를 프라이어로 사용을 하겠다. 네, 사실 요게 다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related work인데, 네. 일단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 일단 이 Y축이 코스트고, 이제 X축은 이제 뭐 어노테이션 퀄리티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퀄리티가 높으면 코스트가 높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꼭지가 있죠. 한쪽은 이제 매뉴얼 어노테이션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먼저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직접 이제 이런 네모 박스를 치는 거죠. 레이블링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고, 어, 당연히 이제 이런 매뉴얼 어노테이션 자체는 양적으로나 뭐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좀 우수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용은 되게 상당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에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좀 하자면,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오브젝트 하나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7초에서 많게는 뭐 한 42초까지 이제 걸린다고 해요. 네, 통계적으로.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도어 씬에서 평균 뭐 23개, 여기는 이제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네, 뭐 평균적으로 뭐 한 20개 정도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한 장 어노테이션 하는 데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델을 태우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사람이 드는 시간은 줄겠지만 비교적 좀 정확하진 않고, 또 잘 해봤자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 어떤 뭐 클래스 레이블 뭐 이런 거에 좀 한정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두 개가 이제 계속 연구가 됨에 따라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은 계속 올라가고, 또 매뉴얼 어노테이션의 비용도 점점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네. 뭐 이게 제일 해피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중간 어딘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어떤 그 매뉴얼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등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좀 이 컴퓨터 비전의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이런 분야 관련된 분야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네모박스 찾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푼다 했을 때 그때 레이블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바운딩 박스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근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거나 뭐 어노테이션 하는데 그 코스트가 되게 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데이터 양도 되게 작아요.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고, 네, 이건 2013년도에 나온 자료긴 한데 뭐 크게 달라지는 않았겠죠. 비율 자체는. 그래서 데이터 양도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미지 레벨 레이블 같은 이런 위클리 슈퍼비전만을 이용을 해서 뭐 디텍션 문제를 풀 수 없을까 하는 뭐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밖에 뭐 지난번에 뭐 PRLE에서도 다뤘던 우리 액티브 러닝 또 좀 이런 다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휴먼 어노테이션을 좀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이 조금은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뭐 클라우드 소싱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막 좀 되게 재밌는 것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미지넷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 소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특히 이제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마존 뭐 메카니컬 터크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이용을 하곤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유저들한테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주는 거죠. 뭐 네모박스 쳐라, 뭐 이미지에 뭐 강아지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뭐 몇 문제당 뭐 몇 센트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불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하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 소싱
좀 발전도 있었고, 네. 만약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어노테이션 한다 했을 때 워커를 몇 명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등을 또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이게 이제 아마존 그 메카니컬 터크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하는 이 논문에서 질문하는 예제인데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기타라는 클래스의 바운딩 박스 쳤는데 이게 잘 쳐진 게 맞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바이너리 퀘스천으로 뭐 답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유저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인풋 아웃풋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이미지 내에 객체들한테 이제 바운딩 박스 레이블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건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아웃풋은 당연히 이제 바운딩 박스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바운딩 박스가 사실 이제 이 리퀘스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요구하는 사람을 이제 리퀘스터라고 하는데 이 리퀘스터가 정한 특정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우리가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정해놨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뭐 별거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틸리티, 뭐 프리시즌, 뭐 벌짓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긴 해요. 그래서 벌짓은 말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코스트죠.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용이 다 비용이 만약 0이 되면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랑 이제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콜 프리시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까지 찾은 어떤 오브젝트 개수의 합이죠. 총 몇 개를 찾았냐. 이게 나는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서 이제 바운딩 박스 아웃풋의 어떤 이 P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컨피던스예요. 보통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컨피던스라고 말하는 어떤 확률 값이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 바운딩 박스 셋이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과연 몇 개의 어떤 그 바운딩 박스 인스턴스가 내가 정한 어떤 프리시즌을 넘을 수 있냐 요거를 이제 개수를 세는 그 비율을 이제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수가 있고 요 세 개를 이제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만약에 컨스트레인트 세 개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논문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가령 우리가 뭐 유틸리티나 뭐 벌짓을 컨스트레인트로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했다고 했으면 어, 사실 이제 유틸리티는 이제 우리가 몇 개나 이 시스템에서 몇 개나 레이블링을 했는지를 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벌짓이라는 것은 이제 이 코스트가 하나씩 차감이 되는데 사실 이런 휴먼 태스크 우리가 뭐 실제 뭐 바운딩 박스를 그린다든지 뭐 바이너리 퀘스천을 한다든지 요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차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휴먼 태스크가 이제 수행이 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차감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가령 우리가 유틸리티를 뭐 200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200개의 오브젝트를 우리가 레이블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때는 이제 이 어떤 컨피던스를 우리는 무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벌짓이 0이 될 때까지 이제 이제 200개를 최대한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죠. 네. 근데 결국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뭐 유틸리티를 뭐 내가 뭐 1억 개를 찾고 싶은데 뭐 벌짓을 뭐 1달러로 했다 이러면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벌짓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하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서 네,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 시스템에서
실제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 스테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 스테이트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리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스테이트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떤 이미지랑 유저 리스폰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미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특정 객체가 있을 확률인 거죠. 요게 이제 어떤 스테이트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이 디텍션 결과도 어떤 스테이트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총 5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좀 더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어, 이 만약에 이 필로우를 봤을 때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베개는 아직 바운딩 박스가 안 쳐져 있잖아요. 요런 확률이죠. 이제 내가 어떤 바운딩 박스 셋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아직 안 쳐져 있는 필로우가 있을 확률 요런 걸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거 오브젝트 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이제 바운딩 박스는 있는데 여기 이제 클래스는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런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여기 안에 그냥 어떤 객체가 있을 확률 요런 걸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more class인 이미지인데 이미지 내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미지가 여기에 있을 확률 요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이런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 확률 값들이 점점 높아지거나 점점 낮아지거나 그 유저 리스폰스에 의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좀 적절한 질문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액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그래서 총 7가지 질문을 딱 정해놨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내에 어떤 팬이 있는지 이건 이미지 레벨에서 물어보는 거고 또 이제 바운딩 박스가 이제 배드가 맞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등등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태스크별로 코스트가 되게 다르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바운딩 박스를 우리가 직접 그리거나 하는 뭐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한테 바운딩 박스 직접 그려라라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그냥 이런 바이너리 퀘스천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절한 태스크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액션이 있으면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일 뒤로 빼서 일단 리워드부터 좀 볼게요. 네. 그래서 리워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내가 어떤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어, 여기 내가 어떤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아까 뭐 바운딩 박스를 그린다든지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코스트 대비해서 이제 이 expected utility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utility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네, 어떤 오브젝트의 개수를 카운팅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xpected value이기 때문에 이제 confidence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하고요. 여기 이제 PI가 여기 앞에 이제 앞서서 이제 바운딩 박스에 있던 그 컨피던스랑 같은 값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바운딩 박스 셋 내에서 요 유틸리티를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 버짓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돈을 다 썼으면은 이제 리워드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돼서 시스템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리워드를 계산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MDP 모델이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이제 계산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옵티미제이션은 이제 투스텝 룩 어헤드 서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투스텝이라는 것은 스테이트를 현재부터 T-2 전전까지 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전전까지 보는 이유는 사실 현재 액션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만 리워드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워드를 계산할 때 사실 이 바운딩 박스 셋 내에서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질문 중에 막 그런 이미지 레벨에서 하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미지 내에 뭐 강아지가 있습니까? 같은 뭐 이런 질문에는 사실 바운딩 박스를 새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객체의 어떤 컨피던스를 뭐 조절하거나 뭐 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리워드 그 자체가 그냥 0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물론 근데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돼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 스텝으로 이제 풀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좀 재밌는 부분만 남았는데 결국 이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유저가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이 PU바 IU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로 전개한 게 이거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가정 우리가 어떤 유저가 어떤 대답을 어떤 뭐 이 이미지에 개가 있다 아니다 이러한 대답을 이미지의 어피어런스나 아니면 다른 유저들의 독립적이라는 어떤 가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네, 요게 이제 요건데 네, 이 PT 바 IU가 뭐냐면은 이제 T가 어떤 태스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뭐 이미지 내에 뭐 팬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어떤 태스크고 그래서 이제 I가 이제 이미지고 U가 이제 유저가 어떤 리스폰스를 한 어떤 셋이에요. 셋인데 가령 뭐 어떤 이미지가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이미지랑 어떤 유저 리스폰스 셋이 주어졌을 때, 뭐, 어, 네, 이걸로 그냥 예를 들면은, 이미지랑, 뭐, 유저 리스폰스 셋이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 내에 팬이 있을 확률. 뭐, 요런 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요걸 이제 베이즈 룰로 풀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 사실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터 비전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컴퓨터 비전 모델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터 비전 모델과 어떤 휴먼 모델 간의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텀이라서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베이즈 룰로 전개한 것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컴퓨터 비전 모델 자체가 좀 프라이어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T바 I를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태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P-C바 I,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클래시파이어. 뭐, 디텍터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네. 요런 게 이제 컴퓨터 비전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PU바 T는 좀 미리 계산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유저 리스폰스는 이제 어떤 태스크가 어떤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 이런 유저 리스폰스가 나올 때마다 좀 프라이어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 그때 맨 처음 프라이어가 이제 PT바 I인 거고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들어간 프라이어가 컴퓨터 비전 모델로 이제 모델링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스텝에서는 프라이어가 P T바 I였으면은 다음 스텝에서는 뭐 P T바 I 뭐 U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뭐 다음 스텝에서는 뭐 T바 I U1 뭐 U2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 과정에서 뭐 이 모델이 계속 학습이 더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한번 학습 이전에 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뭐 예를
이 컴퓨터 비전 모델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긴 했는데, 뭐 디텍션이나 클래시파이어 모델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이제 스테이트별로 좀 프라이어를 줄 수 있는 모델들을 몇 개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 레벨 이런 스테이트의 어떤 프라이어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디텍터, 오브젝트 디텍터나 아니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후보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있을 확률 이런 걸 좀 계산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probability of 뭐 another instant of 뭐 same class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지넷에서 실제로 뽑은 어떤 통계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가령 뭐 이미지넷에서 뭐 이미지 내에 뭐 사람이 있으면은 뭐 평균 뭐 몇 명이 있는데 뭐 현재 이미지에는 몇 명이 있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프라이어를 설정을 하는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태스크별로 사실 이제 미리 좀 계산을 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아까 그 가정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 네, 가정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좀 그 유저의 어떤 리스폰스가 이미지나 이런 거에 되게 독립적이다. 그냥 이 태스크 스페시픽하다. 이런 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태스크 자체에 대한 어떤 에러를 계산을 해서 네, 여기 미리 계산을 해놔서 여기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잘 좀 계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오브젝트 디텍션 챌린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아마 총 한 200개 정도 클래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모델들은 네, 앞서 말씀드린 모델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험 결과인데, 이 그래프 자체는 뭐 되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뭐 이 시간 대비 이제 버짓인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네, 점점 이제 버짓이 늘어나는 거고, 이 시간 대비 평균 레이블링이 된 어떤 오브젝트의 개수를 y축에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강색 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 플러스 휴먼을 다 같이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결과이고, 이제 파란색은 휴먼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모델을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휴먼 올리만 했을 때의 경우이고, 여기 이제 좀 희끗희끗한 선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태스크를 이제 옵티미제이션 했잖아요. 가장 최적의 어떤 리워드를 받게 되는 어떤 액션을 정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랜덤을 했을 때 좀 더 안 좋았다. 뭐 이런 걸 좀 말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실험 결과 자체 크게 좀 흥미롭진 않았는데요. 어, 사실 좀 비판적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사실 결국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도 있듯이 어떤 컴퓨터 비전과 휴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머신 휴먼 콜라보레이션의 관점에서 어, 이 논문을 시작했다가 결국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빨강색이 저는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120초에서 역전이 돼서 사실 이게 그럼 그냥 휴먼 온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논문에서는 이 그래프 말고 이 그래프도 좀 제안을 하고 여기서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20초까지는 여기를 잘라서 이제 120초만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만 잘라서 이제 120 초반에 이제 120초만 보면은 컴퓨터 비전 플러스 휴먼이 어느 정도 막 2배, 몇 배 뭐 더 좋아졌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왜 그 120초 동안에 CV 플러스 휴먼이 더 좋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결과 부분을 좀 여러 번 읽어보긴 했는데 결국엔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긴 해도 휴먼 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 비전 프라이어 없이 그냥 그 태스크만 그 MDP로 모델링해서 이제 어, 그 태스크만 좀 선택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것도 사실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뭐 엄청 의미가 없다고는 뭐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네. 네, 컴퓨터 비전에 대한 얘기가 좀 결과에서는 많이 비치지 못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과 어떤 휴먼 인풋을 좀 유니파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는 게 좀 메인 컨트리뷰션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콜라보레이션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좀 논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논문에 있는 어떤 실험 결과 자체는 좀 큰 임팩트는 없었는데, 네. 뭐 그거는 좀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컴퓨터 휴먼 인풋 간의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심리스한 그런 인테그레이션 그런 프레임워크 자체는 좀 흥미로웠던 네,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아니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